원피스 1159화의 제목은 운명의 섬으로. 챕터는 어느 날 샤키가 납치되고 돈 말론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적섬의 보물인 샤키를 납치하고 동료 돈 말론을 살해한 배신자는 왕직이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샤키의 납치 소식은 전 세계에 퍼져 세계 경제마저 몇 주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왕직은 신문을 보며 흥분하는데 샤키의 소식에 글로리오사는 눈물을 흘렸으며, 분노한 로저는 신문을 찍고 레일리는 샤키를 매우 걱정합니다. 또한 로저는 록스 그 자식의 눈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분노하죠. 그리고 38년 전 갈링은 갓벨리로 돌아오는데, 이를 본 붉은 머리의 여성은 갈링에게 쌍둥이 샴록과 샹크스를 소개했고, 갈링 또한 놀라며 귀엽다고 말하지만 갈링은 자신과 함께 이 섬에서 살아달라는 여성의 부탁에 갓벨리는 곧 사라질 것이라며 검을 뽑아 붉은 머리의 여성을 찌릅니다. 그 순간 수많은 해군과 전함들이 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쓰러진 여인에게 갈링은 내 신분에 걸맞은 아내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녀는 내가 이번 토너먼트에서 이기면 내 아내가 될 거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갓벨리 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이곳을 탈출하려 했으나 이를 본 해군이 막아서는데, 그 중에는 젊은 몽키 디 드래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드래곤은 사람을 죽이기 싫어 공격해오는 이들에게 마치 탄을 쏘는데, 그는 임무의 목적을 물었지만 상관은 그를 호통치죠. 한편 갓벨리로 향하던 해군 노예선에서 지니가 토너먼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흘리고, 이반코프는 싸울 의지를 잃은 노예들에게 분노하여 멀리서 듣고 있던 쿠마는 그 기운에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사이퍼폴 정보부의 어린 시절의 모르건즈가 엄청난 정보가 있다며 찾아오는데, 모르건즈는 보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달라 요청했지만 요원들은 살인 협박을 했고, 이에 모르건즈는 사이퍼폴을 도발하며 하치노스의 갓벨리에 대한 정보를 흘리죠. 이러한 모르건즈의 신문으로 하치노스의 해적들은 그녀를 구하러 출항하는데, 그중 빅맘은 다른 상품인 희귀 열매에도 관심을 보이며 내 아이들을 위해 좋은 열매가 필요하다며 움직이고, 카이도에게 너도 흥미로운 열매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부추깁니다. 이렇게 록스 해적단, 로저, 가프 모두 갓벨리로 향하는데, 갓벨리로 가는 도중 록스의 앞을 하랄드가 가로막았고, 근처엔 세계 정부의 배까지 있어 록스는 단둘이 대화하자 제안에 하랄드는 받아들입니다. 이에 록스는 하랄드에게 내 이름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며 내 진짜 이름은 데비 디지백이라 밝혔고, 록스는 우리 가문은 세계 정부가 오래전부터 뿌리 뽑으려 했던 존재이자 전설의 해적 데비 존스를 시조로 한 가문으로 겨우겨우 암흑가에서 명맥을 이어왔다 전합니다. 이어 록스는 나도 이제 아이가 생겼다며 아내와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데비 가문을 의지하라 전하면서 고향으로 보냈고, 그곳이 바로 갓벨리라 알리는데, 이에 하랄드는 록스와 협력하기를 거부하며 겉으론 싸우는 척했지만 사실상 그를 놓아줬고, 이렇게 록스는 갓벨리로 향하며 록스 해적단에게 겉으로는 샤키를 구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아내와 아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갓벨리 사건 당일 희귀 악마의 열매들이 상품으로 소개된 뒤 가장 큰 상품으로 샤키가 무대에 오르는데, 사회자는 그녀가 여인섬 전 여제 샤쿠야쿠임을 밝히며 승자가 그녀를 아내로 삼든 노예로 삼든 결정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이에 천령인들은 흥분으로 들끓었고, 갈링과 젊은 소머즈, 긴 머리의 군코 등이 신의 기사단으로 자리하는데, 천령인은 소머즈에게 반드시 그녀를 셰퍼드 가문으로 데려오라 말하지만, 이에 소머즈는 내가 이기면 그녀는 내 노예라 선언하고, 갈링 또한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거라 말하죠. 한편 갓벨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드래곤은 피 묻은 흔적을 따라가다 붉은 머리의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는 중상을 입은 채 드래곤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은 내 아이들을 이 섬에서 빼내어 달라는 것과 갈링 저 자식에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고, 이러한 장면과 함께 어린 시절의 티치와 그의 어머니가 쇠사슬에 묶인 채 우리에 갇혀있는 장면도 오마주됩니다. 이렇게 티치의 어머니 또한 티치에게 괜찮아질 거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말하는데, 이번 화의 마지막 장면은 사회자가 버커니어족 꼬마 이외에도 800년 만에 발견된 초이기 보물인 데비 가문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59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록스의 숨겨진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록스의 본명은 데비 디지백으로, 록스는 은밀히 살아온 데비 가문 출신이었죠. 그리고 지백의 조상은 데비 디 존스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데비 존스라는 인물이 원피스 세계관에 진짜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면, 현재 데비 디티치와 루피가 대립하고, 과거에는 티치의 아버지 데비 디지백이 루피의 평행이론 로저와 대립했었기에
데비 디존스는 공백의 100년에 존재한 조이보이와 대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과거 데비 디존스가 정말 조이보이와 대립했었다면 조이보이가 현재 루피가 먹은 열매인 사람 열매 환수종 니카 열매 능력자였던 것처럼 티치의 어둠 열매 또한 데비 디존스와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데비 존스는 17세기 무렵의 해적으로 인도양 주변을 약탈하고 다녔던 대해적이었는데 데비 존스는 악마와 계약함으로써 이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때문에 악마의 저주를 얻어 평생 바다에 살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난파선의 보물 등을 끌어당겨 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데비 존스의 보관함에 넣고 영원히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비 존스의 모티브처럼 원피스 세계관의 데비 디존스는 오다 작가가 원피스 SBS에서 말하길 데비 존스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변변찮은 해적으로 선원들의 소유물이나 보물 등을 모조리 자신의 로커에 꽁쳐넣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하며 데비 존스는 해적치고도 나쁜 놈이어서 어느 날 영원히 바다 밑 아래에서 살라는 악마의 저주를 받아 영생을 얻은 후 바다에 침몰한 배나 뱃사람, 보물 등을 해저에서 그가 모조리 로커에 넣어버린다 설명했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데비 존스의 설정을 데비 디 존스와 티치의 능력으로 생각되는 어둠 열매에 대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데비 존스의 보관함이 있다는 바다 심해에는 빛이 한 줄기도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며 바다의 소용돌이는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빨아들이죠. 또한 어둠 열매는 능력자의 실체를 끌어당겨 능력자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만약 어둠 열매 능력이 바다의 심해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면 이는 바다에 빠지면 저주로 힘이 빠져 맥주병이 된다는 열매 설정 또한 어둠 열매에 대입한 것으로 데비 존스가 악마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바다의 밑바닥에 사는 것, 즉 심해에 가라앉는 설정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둠 열매가 바다에 연관이 있다면 저는 어둠 열매의 추가 설정은 검은 마왕 다크워터라는 해적 만화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다 작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천공의 성 라퓨타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만화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오다 작가는 바이킹 비키라는 만화를 보고 해적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다고 인터뷰했었죠. 이렇게 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오다 작가는 해외 유명 해적 만화 검은 마왕 다크워터에도 영향을 받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검은 마왕 다크워터의 줄거리는 주인공과 그의 동료들이 바다의 어딘가에 숨겨진 13개의 보물을 찾아서 세계를 구하고 고대의 왕국을 복원하기 위해 바다로 길을 나선다는 내용으로 13개의 보물을 찾아 항해한다는 설정은 원피스에서 중요한 9개의 리오 포네그리프와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 총 13개의 포네그리프를 찾아 최종적으로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는 설정과 비슷했습니다. 또한 검은 마왕 다크워터의 설정에는 나무 위에 멜론이라는 불리는 과일이 있었는데 이 과일은 원피스 악마의 열매와 같이 비슷한 소용돌이가 있었으며 바다에는 원피스의 해왕류처럼 거대한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도 원피스의 사왕과 같이 기랑제라는 강력한 해적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13개의 보물을 찾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항해하며 이 중 볼로스라는 해적은 검은 수염 티치처럼 뚱뚱한 외형과 수염, 냉철한 성격까지 비슷했죠. 그리고 다른 기랑제 중에 다크 드웰러는 다크워터라는 존재를 제작한 인물로 여기서 다크워터는 어둠 열매의 인력처럼 바다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요. 이처럼 티치의 어둠 열매는 개인적으로 데비 존스와 다크워터의 설정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중 데비 존스의 보관함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보관하여 망자의 함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이렇게 티치의 어둠 열매가 이러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티치가 여러 개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어둠 열매가 영혼까지 흡수하고 보관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처럼 만약 어둠 열매가 영혼과 관련 있는 거라면 데비 디 존스가 악마와 계약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건 능력자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어둠 열매에 보관된다는 의미로 티치가 여러 개의 열매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티치가 여러 개의 능력을 사용하고 티치의 해적기에 해골이 3개가 그려졌던 이유는 티치를 포함하여 어둠 열매, 즉 망자의 함에 3명의 영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티치의 열매에 대한 내용은 후에 더 자세히 분석하여 따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